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오늘 금쪽 상담소, 인간의 삶의 소중함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공감의 여왕 윤지 씨 되시네요. 네,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민이고요. 사실 일일 수제자로 왔지만 이 자리가 탐납니다. 제가 진짜 팬이에요. 나오는 프로 다 챙겨보고요. 심지어 저 네일아트 받으면서도 봅니다. 찐팬이다. 네, 진짜 찐팬. 특별하게 오 박사님에게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하나요.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요즘 너무 등 떠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언제 하냐, 결혼 언제 하냐, 뭐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궁금하다. 지나가다가 결혼 축하드려요 이래. 아예 결혼 발표도 안 했는데 연애도 뭐 제대로 못하고 진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옷을, 티셔츠를 뒤에다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거를 입고 다니세요. 아직 솔로임. 그래. 아니 근데 진짜 결혼 날짜는 안 잡으신 거예요? 궁금해서요. 예. 사실 날짜 안 잡았는데요. 등 떠밀리는 기분입니다. 지금 뭔가 계속 그렇구나. 잡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그죠?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살다 보면요, 네. 별일을 다 겪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근데 너무 사소한 일도 등 떠밀려 결혼했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네.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도 모락모락 올라와. 내가 그때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아니었어를. 그때 더 그렇지, 후회하니까. 어쨌든 마음에서 이거는 온전히 나의 결정이야 라고 할 때 결혼하셔야 돼요. 네, 연애는 조금 더 하고 싶긴 해요. 네, 연애를. 네. 그 감정을 좀 더 느끼고 싶기도. 그래요? 자, 오늘 김지민 씨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객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6세에 데뷔를 했고요. 데뷔하자마자 가요계를 평정한 신동입니다. 그리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기부 금액만 깜짝이야. 200억! 이걸요? 200억! 네. 200억에 빛나는 연예계 기부왕 1위시고요. 무려 8,500회 이상 최다 공연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데뷔 64년 차. 지금 몇 세신 거예요? 여기 여왕님이 오늘 납셨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커리어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대체 어떤 분인지 이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뒷모습에서부터. 뒷모습이. 진짜 레전드시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하춘아입니다. 저걸로 끝났지. 레전드네. 네, 저걸로 끝났죠.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남생 처음 사랑합니다. 그대를 정말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오늘의 웰컴투는요, 특별하게 제가 아니고 느낌 잘 알고 있는 우리 스페셜 MC 김지민 씨에게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명곡이 정말 많으시지만 그렇죠. 특히나 날 버린 남자 진짜 유명하잖아요. 사랑이 야쑥하더라. 이거 민망하네요. 쑥찹니다. 쑥찹니다. 야, 쑥하더라. 근데 저기 눈을 조금 더 뒤집어야 돼요. 뭐 하면 사랑 이 정도는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어렵네요.
와, 네. 진짜. 와. 버린 남자 그 한 소절 그러면 원조의 원조의 그 느낌을 한 번만.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김영철 씨가 잘못한 거네요. 진짜 잘못해 사과하세요. 자, 우리 하춘아 고객님 제일 많이 떠도는 소문이 네. 하춘아 재벌설입니다. 기부 금액이 무려 200억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한 10분의 1, 11조라 쳐도 예. 어우, 야. 최소 지금 금액이 재산이 2천억. 그렇지. 최소입니다, 최소. 언니. 예. 최소 언니.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엄마. 어머님. 언니 사랑해요. 엄마. 자꾸만 지금 200억 하는데 저는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조용히 꾸준하게 해서 이제 누적 액수가 막 늘은 거예요. 늘었는데 그거는 그 누구도 계산을 못 해요. 그게 200억인지 300억인지 500억인지 그건 계산 못 해요. 500억. 500억. 그럼 마음이 재벌인 없이 걸로. 예. 아니. 우린 자극적인 걸로 해. 그리고 뭘로요? 그래서 지금까지 700억을.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정단지를. 전억을 모으시. 돈 좀 빌려주세요. 약간 오랜만에 그 좀 창피한 수준이다. 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자, 가요계의 여와 하춘아 고객님 도대체 어떤 고민으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나쁜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난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흉을 받거든요.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랄까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하나? 그러셨구나. 아버지 다녀올게요. 오늘 일 보고 올게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아버지 저 자요. 옆에 있는 것처럼. 지금 뭐 TV를 탁 틀어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단둘이 찍은 사진이 탁 떠요. 그거부터 떠요. 그다음에 내 전화기에도 아버지하고의 사진 딱 어디 가나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문 딱 옷장 열면 거기에 다 붙여놨어요. 항상 접할 수 있게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심하다. 너 중증이야. 막 이러고 걱정들을 하고. 작년 11월에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셨을 때의 그 허전함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정이 안 되고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왜 나만 놔놓고 가셨나. 끝까지 나를 책임을 지셔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아버지와의 추억 속에서 살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 아버님이 5년 전에 작고하셨군요. 네. 네. 101살 때도. 와. 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육회를 드셨어요. 그렇게 육회를 좋아하세요. 하시는데 이제
노안이 되니까 안에 이제 모든 기관들이 자꾸 이제 노쇠되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막 급격히 하락되는 거죠. 아버지 그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5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선생님의 이제 그 마음이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눈물이 너무 나네요. 저희 아버지가 94세 이제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요. 평생 반찬 투정, 밥 투정이 없는 분이시고 굉장히 규칙적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몇 달 전부터는 좀 입맛이 많이 없으시고 정말 돌아가시기 그 한 몇 주 전부터는 생선 초밥을 사다 드리면 원래 그냥 그거는 다 드셨는데 한 10피스 그럼 그거 다 드셨는데 남기시더라고요. 너무나 비슷하세요, 저하고. 네네. 저희 아버지도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뭐 절대로 연명 이런 거 하지 마라. 미리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더니 아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의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아버지는 힘들지만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지만 저는 아프셔도 하루라도 제 옆에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면 꼭 그 현관에 나오세요. 제가 신발 신는 거 이게 뒷모습을 언제나 60이 다 돼가는 딸이어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부츠 같은 거 신으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 목부터 이 허리 있는 데까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되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 최근에 너무 슬펐던 게 아빠한테 이제 날짜만 되면 문자를 계속했어요. 돌아가셔도 핸드폰 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살려내면서 요금을 냈는데 뭐 망자들은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나 봐요, 번호가. 어느 날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슬퍼갖고. 지민 씨는 아버님 잡고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강경화로 좀 투병을 좀 하시다가 그러셨구나. 네. 우리 나래 씨도 아버님이 세상 떠나셨죠. 네. 저는 고1 때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작년에 이제 또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얘기 듣는데 이게 하춘아 선생님 아버님이 이제 101세까지 사시고 하늘 가신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와 101세면은 진짜 건강하게 장수하신 거라고. 저희 할아버지도 90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도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제 스스로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가 몇 살까지인 걸 누가 정해주는 건데 아무리 할아버지가 나이가 뭐 90이든 100살이든 120살이든 나한테 떠난 할아버지는 나한테 너무 힘든 거죠. 뭐 그게 이제 위로지만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위로해주는 얘기도 사실은 위로가 잘 안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들일 수도 있지. 이게 제가 이렇게 정말 잘 가셨다고 보내드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계속 죄송한 마음도 들고. 물론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고 노안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분들은 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죠.
근데 자식한테 호상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네, 자식에게 그 말이 맞아요. 200살에 돌아가셔도 슬퍼요. 그럼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나이가요,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를 참 많이 겪어요. 그런 나이인지. 네네. 뭐 얼마 전에 현철 씨도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의 마지막 무대가 저와 같이 한 무대였거든요. 옆에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신동엽 씨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야 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가 어디고 지금 뭐 하는 거고 이래요. 녹화 중에? 네, 녹화 중에. 그리고 이제 그 후배들이 하는 걸 듣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네. 레전드한테 하면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손에다 마이크를 쥐어주고, 근데 이번에 그 제가 장례식 때 가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안 좋으셨대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그게 제일 마지막 방송이었대요. 하신 네. 마지막 방송. 예.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남기는 게 바로 관계적 상실입니다. 네, 우리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중한 사람, 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거, 이 이별이거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서 이별하기도 하지만 네. 부모님의 그런 부분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옆에 있었고 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일이 생겨야 그때부터 이제 실감이 나면서 준비가 되지, 미리 준비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떠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유, 산 사람은 다 살아. 뭐 이러는데 5년이면 조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떨 땐 좀 잊고 지내는 시간도 있을 법한 그런 세월인데 여전히 아버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시네요. 네.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지라고 늘 선생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보통 이제 통상 한 3개월에서 6개월. 네. 최낙 고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님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반적인 애도 시간은 조금 더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네, 불구하고 네.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좀 슬픔에 잠겨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부정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암 선고 같은 걸 받아도 그래요. 아, 이거 오진일 거야. 네.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화가 나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네. 맞아. 네. 왜 하필 나야. 네, 왜 나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이제 그 다음에는 바게인을 하기 시작해. 협상을 해요. 예를 들면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시기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을 또 다 겪고 나면 마지막에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ccept 한다. 그래서 A, 요거를 이제 다 약자를 모아보면 다부다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아직도 좀 슬픈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머리로는 다 받아들이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아직도 좀 많이 슬프고.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 입원해 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다라는 걸 증명하는 스티커가 있는데 그걸 제가 휴대폰 뒷면에 붙여놨거든요. 언제든. 네,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못 떼고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슬픈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민 씨는 아버님 돌아가신 거를 지금 억셉트 단계입니까? 아니면 디프레션 단계십니까? 어느 단계인 것 같으세요? 억셉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좋은 의미에서 좀 받아들임? 저도 혼잣말도 항상 방송 들어가기 전에 최근까지는 안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아빠 나 오늘 잘하게 해줘? 나 오늘 잘 터뜨리게 해줘? 막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반 정도 됐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실에 지금 더 아내나
그 아기들하고의 지금 삶이 워낙 또 지금 치열한 시기이기 때문에 옷방에 이제 어머님 명정 사진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일 끝나고 좀 힘들 때 엄마 나 오늘 돈 벌어 왔어 하고 이제 한번 영정 사진을 이렇게 쓰다듬고 다시 뭐 그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형돈 씨는 억셉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수용 단계. 네, 우리 나래 씨는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 왜냐면 가끔씩 꿈을 꾸면요.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도 꿈에 자주 나오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나. 정말 자주 나오세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도 꿈에서 못 배웠어요. 저도 네. 나타나서 좀 번호라도 6개 알려주세요. 나타나서.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양한 장소에서 되게 자주 나오세요.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생전에 되게 유쾌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던 막걸리 얘기하거나 뭐 아빠가 옛날에 찌그러졌던 김치찌개 얘기하고 놀러 갔던 얘기하면은 되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울면은 괜찮아지긴 해요. 시원하게 울면은. 맞아. 선생님은 어느 단계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요 어느 단계라고 얘기할 수 없이 아버지를 잊고 싶지가 않아요. 잊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엄마한테 원망스러워. 다른 사람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보고 좀 이상하다고. 아니 왜 저를 낳아놓고 아버지 엄마만 가십니까? 막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난 거로 다냐. 왜 저만 덜렁 이렇게 혼자 놔두고 가셨습니까? 막 이런 그 허전함 때문에 제가 막 갈피를 못 잡으니까 주변에서 야 사람이 이렇게 걷는 게 가장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최고란다. 그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을 간 이유도 근데 저 앞에 그 가수 인순이 씨가 갔다 와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서 좀 걷고 많이 기도하고 와라. 800km를 43일간의 완주를 했거든요. 거기는 먹고 자고 걷는 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서 왜 나를 혼자 놔두고 가셨냐고 걸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돌봐주셔야지 가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완전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제 입을 꽉 닫았어요 이렇게 손으로. 울지 않는데. 소리를 막 안 내려고 막 꽉 쥐고 있을 정도로 막 그냥 그때 정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감정은 어떤 형태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감정을 마음 안에 담아두면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 이제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온 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아니면 슬프면 소리내서 웁니다. 네, 그 우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때가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 미국에 사는 동생이 갑자기 뇌수막종이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게 생겨서 이제 한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저런.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아버지 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문객을 맞이는 하지만 제 몸만 있는 거예요. 이 머리는 동생한테 가 있어요. 동생 중환자실로. 그러니까 그때 저 괴로움은 너무나 제가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는 이제 편히 가시고 우리 춘엽이가 아파요. 춘엽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막 눈물이 그냥 그래서 아버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이제 미안하고 그러세요.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 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가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안 하고 동생 살려달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선생님, 제가 쭉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 선생님이 좀 힘들어 하시나라는 생각이 든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동생분이 아프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아버님을 보내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동생분이 아프신 것 때문에 네. 아주 이 우리 건강한 애도를 하는 네. 그 기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를 충분히 못하신 것 저 같아요. 못했어요. 그때.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아버님을 완전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제 분리된 세상으로 떠나보냈다는 게 온전하게 잘 안 되는 면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안 그거는. 되시죠. 왜냐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허전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정 사진을 계속 그 거실 앞에다 두고 나가면서 아버지 갔다 올게요. 들어오면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빨리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계속 있게 하시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말로도 그렇고. 근데 매일 아버지 그냥 곁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낌은 화장대에 매일 앉잖아요. 화장대 앞에. 옷장 문 열면 또 거기도 있고. 바로 항상 볼 수 있게. 모든 곳에 있구나. 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을 딱 열면 바로 아버지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 네. 그리고 아버지 잘 계셨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항상. 네, 아버지하고는.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사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억나시죠? 네.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라는 그림인데요. 동그라미 안에 가족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각각 가족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려보라고 제가 네네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나래 씨는 그림을 되게 재밌게 그렸어요. 네, 역시 술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나래 씨 오른쪽에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커트머리에 낙지를 들고 계신 네네, 낙지. 네. 네. 낙지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왼쪽에는 할머니신데 할머니를 생각하면은 김치가 제일 커서 그리고 위에는 남동생 내외랑 조그만 건 조카들이었어요. 아, 네.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제 거예요. 진짜. 진짜 남자 그림을 그림이다. 진짜 못 그려서. 우리 형돈 씨 보니까 원의 가장 중심이 쌍둥이 엄마예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네? 네. 그러니까 우리 형돈 씨는 이 가족의 가장 중심점이 아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네, 우리 지민 씨. 이야, 다복하다. 근데 이 집이 대가족이야. 진짜 대가족이야. 아주 좋아요. 아주 다복합니다. 아우, 그러네요. 애국자씨들이네. 네. 애국자씨네. 근데 우리 지민 씨가 떠나신 아버님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문자도 네. 보내주시는데 이 그림 안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가족 하면은 아빠를 생각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떠나보낸 분이라고 생각하나 봐.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동그라미라는 이 원, 선을 보면 지금 현재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마음으로 잘 떠나보내셨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림 한번 볼까요? 맨 위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자매분. 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뭘 그리셨죠? 커피. 커피. 아버지가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당신도 열심히 타 드시지만 딸들이 와서 아버지가 타준 커피 맛있어요. 타주세요. 그러면 그 타주시는 것도 이렇게 즐거워 행복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네. 네. 남편분은 안 그렸어. 난 직계 가족만 그리는 줄 알고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네. 저희 남편이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시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만큼 나는 10분의 1도 못해. 당신이 그러는 거 이해해. 이렇게 하지. 아이, 뭐 이렇게 아직도 그러냐고 뭐 언짢아 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 잘해줬어. 그렇게 얘기를 제가 때로는요 가끔씩 이용을 해요 저희 남편을.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러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가 그러면 절대 나한테 토 안 달았어.
꼭 그래 알았다 이러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기가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먹히는 그리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줘요. 네. 그것도 하나 지금 큰 무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시군요.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어요. 정말 각별한 거죠, 아버지와. 네,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도 남편분이 차지하는 어떤 중요도보다 예. 마음 안에서의 언제나 중심은 이제 아버지셨단 좀 말이에요. 지금 네.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버지를 놓고는 아버지에 대한 비중이 더 컸어요. 저는 근데 또 여자가 뭐 결혼했으면 됐지 왜 결혼해서까지도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냐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결혼 전에 진짜 과묵하시네. 네 부모 내 부모 하지 말자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 그대로 지켜주고 저도 거기 간섭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거 맞아.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네, 네, 네. 뭐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분들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내가 네, 받았던 네. 사랑을 좀 네. 내 아이한테도 주고 네, 싶은 네. 마음이 자연히 네. 생기거든요. 네. 근데 좀 자녀가 안 전 계신데 처음에 잃었어요. 처음에 잃었어요. 그러셨군요. 없던 게 아니고 근데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노력도 많이 했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거는 안 주셨구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 평생을. 근데 나는 남편도 있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근데 그거 하나 안 줬다고 불평하고 오히려 그냥 물론 있었으면 좋지만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하면은 딱 잊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 때문에 뭐 좀 안 좋았다던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이쁜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일부러 우리한테 이거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한테는 저 부부는 그런 부부 아니야 이래갖고 막 자연스럽게 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아니다 그럼 순리적으로 살자. 네. 그렇게 결정을 하죠.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네. 아이도 한 번 잃으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셨군요. 네. 노력도 많이 했죠. 네, 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중에 하나는 아버지 딸로 태어났다는 거. 예, 그거가 의미지. 예, 그게 의미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딸 넷의 둘째 딸이거든요. 밑에 동생 둘이나 위에 언니나 아버지하고 저 관계를 못 말린다 그래요. 정말 두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막 질투하는 자매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언니밖에는 모르고 못 말리는 부녀간으로 가족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남자친구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좋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딸이지만 뭐 사랑하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아버지하고 나와의 인연은 부모 자식 간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 같아. 네. 그러시군요. 제가 선생님 그 왜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쭉 보면서 몇 가지 좀 추려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절대 존재. 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랬더니 빼놓고 존재할 수 없다. 같이 간다. 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 네. 그래서 요거는 표현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약간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제가 아버지고 제가 하춘아예요. 예,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전 정확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제 말투나 쓰는 단어가 아버지가 하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담는 거죠. 계속 붙어 계시니까. 계속. 우리가 부모를 좋아하면 닮으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건 굉장히 발달상 중요한 과정이고 좋은 건데요.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너무 좋으니까 이 너무 좋은 아버지에게 요만큼이라도 내가 잘못하는 걸 안 보이고 싶다면 그건 이제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대로 항상 지시하신 거를 제가 안 했으면 그게 굉장히 아버지 앞에 보이기 싫은 거. 저희 집에 4자매인데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 딸이에요. 근데 다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학위 받은 사진을 쫙 그거 왜 안방에다가 이렇게 그거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좀 사진을 부담스럽게 띄워놨어요. 벌써 그 얘기만 들어도 부담이 돼요. 아버지 저거 사진 좀 이렇게 붙이지 왜 띄워놓으셨으니까 저희가 네 자리야. 저희가 네 자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38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12년 걸려서 받았어요. 대단하시다. 제가.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웠군요.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혹시 그러면 지각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성대에 졸업장을 못 받은 연예인도 있어요. 졸업장을 안 줬대. 출석수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학고 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지원을 해서 온다 하니까 교수님들께서 아이고 뭐 학교도 맨날 빠지고 뭐 맨날 적당히 하겠지 이렇게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정말 저는 졸지 않으려고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끼리 이랬대요. 야, 그 하춘아가 큰 눈을 크게 뜨고 맨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강의 준비 안 해가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제 교수님이 그래. 너무 그러면 학점 안 나가. 뒤로 가서 앉아 그러더라고. 저보고 너무 그렇게 저기 노려보고 하면 교수님들이 학점을 안 준대요. 많이 주고.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도 막 꿈에 이거 막 나타나면은 막 깜짝 놀라서 깨고 그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앞다르거나 그런 건 너무 죄송한 일이지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막중한 이제 어깨 책임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수능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절대로 불편하지 않고 속상하시지 않게 내가 해야지. 이게 효심이라고도 보죠. 효심인데 한편으로 보면 아버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어떨 땐 마음도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거조차 조금 선생님 마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를 걱정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친인척들 뭐를 좀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아버지한테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미리 읽어요. 아버지 마음. 읽어가지고 그냥 제가 다 해요. 네, 주변에. 그러니까 네. 효녀 맞죠. 효녀인데 사실은 그거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버지. 뭐 어떤 친척이 조금 네, 어렵다 네, 그러면 네. 아버님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하춘화 선생님은 아버님을 사랑은 하지만 아버님과 하춘화 선생님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언제나 마음이 똑같진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은 이런 데보다는 아버님이 안 예. 불편하시게 이거를 그렇게 다, 살았어요. 네, 제가. 맞추고 따르려고 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딸만 넷이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한구석에 허전하시겠다. 그거를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제가 읽어버려요, 미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으셨겠다. 진짜 그랬지. 근데 지금 남편분은 좀 아버님하고 좀 비슷하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중매로 만났는데요. 아버지 엄마가 더 좋아하셔서 저 결혼했어요. 네. 부모가 좋아하는 거는 틀림없는 거거든요. 부모만큼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어버리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어떤 점을 네.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뭐 건강하고 제가 연애 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전화해서 왜 안 들어와 뭐 거기 어디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그건 참 중요하죠. 예, 예.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 아버지께서 그 점이 정말 좋은 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항상 제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이걸 원하고 계시겠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수입이나 이런 것도 아버님이 다 관리하시나요? 했어요. 저는 돈을 31살 때까지 몰랐어요. 돈을 안 가지고 다녀서 항상 식당 가서 먹고 뭐 아버지가 계산해 주시고 뭐 다 뭐 심지어는 의상실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0원짜리가 새로 나왔는데 그거 몰랐다니까요. 5,000원짜리 나온. 지금은 누구? 제가 하죠. 31살부터 제가 해요. 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또 선생님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리사이틀에도 오지만 또 예전에 약간 밤무대 공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선생님도 네, 그런 걸 좀 하셨었나요? 했어요. 네. 그때 상당히 이제 아버지께서 염려하시고 네. 그 딸의 어떤 공연의 진행이라든가 네, 네. 딸의 안전이라든가 또 네. 여자니까 예. 또 밤에 굉장히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이제 관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관객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한 잔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무대를 뭘 던질 수도 맞아. 있고 네, 네. 뭐 여러 과일 가지 던지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조심하는데 저는 재터리를 휙 던졌어요. 무대에. 근데 제 그 뭐랍니까 그 여기 가장 아픈데 정강이. 아니 정강이 말고 여기를 무슨 뼈라고 그러죠? 어디? 아니 먹고 싶은 거 말고요. 예. 뭐 우리는 그냥 뭐 정강이 촛대뼈라고 네, 그러는 촛대뼈. 거. 네, 정강이뼈. 네. 그 뼈에 이렇게 탁 와서 맞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맨발로 맞은 게 아니라 가죽 부츠가 있는 위에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네. 괜찮았어요. 그때도. 또 이렇게 가수가 노래 팬들이 와가지고 오색 테이프, 색깔 테이프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게 또 그때는 그 꽃도 주지만 그러니까 테이프를 들고 막 이러고 무대 앞에서 있으니까 자연히 가면 목을 내밀죠. 그렇죠. 여기다 걸으라고. 근데 목을 딱 내밀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조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막 공연을 하는데 내 몸이 막 따끔따끔해서 이거 이상해요. 저기 좀 객석 좀 한번 살펴봐요. 몸을 보니까 뻘겋게 막 불켰어요, 몸이. 무대에 보니까 못 있잖아, 못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새총에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요. 어머 세상에. 그래가지고 무대 저 2층 뒤로 올라가고 잡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막. 근데 줄기차게 이렇게 무대 위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다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그러면 악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 안에다가 면도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손을 딱 빼면 딱 그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다친 적도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어서 우리는 항상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겠네요. 마음 놓을 수 없죠.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시민회관이었을 때 M본부에서 연말이면 거기서 10대 가수 시상식을 해요. 그때 제가 이따가 화재 또 만났잖아요. 네.
이제 연말 행사니까 데코레이션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서부터 불꽃이 치치 내려오더니 막으로 붙더라고요, 그게. 순식간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막으로 붙으니까 그냥 객석적으로 아유, 그 저런. 센데 전기랑 막. 이게 전기가요 팍팍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지하고는 이제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는데 막 사람이 막 밟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넘어지고, 많아가지고 네. 막 밟히는데 아이고. 그때도요 아버지께서 살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끌어안고 옆에 비상구를 이렇게 뒹굴었어요. 아유, 네. 아이고, 네. 그것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또 그나마 그렇죠. 또 안전하게 예, 예. 지켰다고도 볼 수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하춘화 선생님 관련돼서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이리역에서 예. 맞아요.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 전라북도 이리역 군내에서 화약을 실은 화차가 폭발해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위험한 화물을 호송하거나 운송하는 관계자들의 조그만 부주의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천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내게 했습니다. 팽세가 기억이 나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이 여기 지금은 익산이라고 합니다. 익산. 네. 신문에 완전 일면에 그리고 또 선생님이 구조되셨어요. 그때 이주일 선생님이 업고 이주일 나오셨죠. 씨. 네, 이주일 씨가 네, 업고 나온 것 이게 때문에. 폭파 사고가요. 네. 이 공연이 보통 저녁 공연이 9시에 시작을 해요. 네. 9시 10분쯤 폭파 사고가 난 거예요. 공연 도중에 그러면 그럼요. 그래갖고 극장 지붕이 그냥 내려앉아 버려갖고 그때 희생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많이 구경 돌아가셨죠. 오셨다가 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이게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이북에서 쳐내러 왔구나. 그러고는 막 여기저기서 신음소에 전체 불이 나갔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어요. 그냥 하늘에 별만 보이는데 막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나는데 거기서 이주일 씨가 나를 업고 도망을 간 거예요. 전쟁 난 줄 알고. 그럴 수 있죠. 국도로 도망을 가는데 벌써요. 예전에 왜 흑백 우리 한국 전쟁 때 보면 막 이불 이고 네. 뭐 쌀보따리 들고 피난 가던 그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다 이렇게 피난 가는 식. 그 사람들도 전쟁 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가가지고 도립병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때 늦은 시간이니까. 근데 도립병원이 열려 있어갖고 가니까 벌써 환자들이요. 침대가 모자라가지고 그 병원 앞마당에 다 눕혀놓고 응급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폭발이었거든요. 네. 정말 큰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디서 폭파가 됐는지도 모르고 움직였지. 그 후에 알았죠. 그러면은 그때 다치고 나서 얼마만 회복하신 거예요? 나는 극장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그 벽돌이 어깨 타박상이에요. 뼈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사고에 비해서는 그래도 예, 정말 천만다행으로. 예, 저는 그렇고 많이 이주일 안 씨는 다치셨군요. 굉장히 심각한 게 다쳤어요. 이게 벽돌이 치니까 골을 보고 하고 있는 뼈가 있잖아요. 이게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해서 만약에 골을 다쳤으면은 그렇죠. 뇌손상. 네. 안 되는 거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함몰되는 그런 사고를 해서 저는 금방 나왔고요. 한 달 있다. 이주일 씨는 더 있다 나왔죠. 병원에. 그 이제 극장 지붕이 무너지니까 담을 넘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주일 씨가 이게 담이라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이주일 씨가 먼저 또 뛰어내렸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주일 씨가 자기 머리 다쳤는데 그거 모르고 자, 내 머리를 딛고 내려오라고 벽에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각별하게. 그래서 저는 뭐 기사가 막 났어요. 의리의 사나이, 뭐 하춘아 업고 뛰다 뭐 이렇게 났는데 이제 공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하춘아 씨가 그때 머리 딛고 내려가지고 머리가 빠져서 그때부터 안 나온다고 그 얘기하면서 역시 개그맨 선배님께서 아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춘아 씨가 좋아서 내가 업고 나왔겠느냐고. 그 공연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업고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막 관객들이 웃고 그랬어요. 그 또한 개그로 승화시키는. 지금 기차 타세요, 선생님?
뭐 기차건 비행기건 스케줄에 따라서 타는데 와, 그럼 뭐 좁고 폐쇄되고 뭐 지하 이런 거는 제가 좀 꺼려해요. 그런데 그러시군요. 네, 네. 사실 이제 이러한 큰 사건, 재난 이런 걸 겪었을 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런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평소에 강하냐 약하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누구라도 그 트라우마에 의한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생겨요. 네. 막 불안하고 막 공포스럽고. 그래서 요 시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대부분은 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진짜 트라우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그래서 엄청난 그 사고였거든요. 밑에 지하라든가 폐쇄된 공간을 못 들어가요. 지금 제가 이번에 산티아고에서요 목욕탕에 30분을 갇혔어요. 진짜 막 이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는데 막 식은땀이 막 줄줄줄 나면서 나중에는 이게 막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래서 열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그 위험을 겪었던 상황에서 또 거기서 공연을 하셨죠. 선생님. 그곳을 돕는 곳. 돕는 공연을 하셨죠. 다시 이리역을 가셨단 말이죠. 네네. 진짜 그게 어떤 그게요. 마음을 일이 역을 일이 이재민들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때는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서울에서 이미 공연을 해서 수익금을 보내줬어요. 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일이 현장 가서 또 한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보기만 해도 네. 그때 그 무서움이 확 올라올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저는 뭐 공연하는 거 그런 거는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했어요. 아니 그 왜냐면 지금도 지하를 잘 못 예, 내려가신다고 못 들어. 하는데 예. 그 현장에 다시 간다라는 게 누가 책을 썼어요. 이리역 폭파 사고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하춘아 리사이틀에 갔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주머니에서 하춘아 사진이 나왔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공연장에서 사진을 팔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한 사람의 비즈니스였어요. 네, 요즘 굿즈 같은 열 장씩 묶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너무나 그냥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근데 그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니까요. 물론 여전히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의 경우는 선생님의 팬, 대중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선생님도 느끼지만 선생님이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그 음악 안에서. 이 사랑을 잘 주려면 사랑을 잘 받아봐야 돼요. 이 사랑을 잘 주려면 사랑을 잘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기부 못 합니다, 잘. 남 듣기는 참 좋아요. 어디 기부하고 돈을 얼마를 하는데 하는 저는요 고달플 때가 많아요. 굉장히 고달퍼요. 근데 그렇죠. 나 이제 이번만 하고 안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하고 전달식 하러 가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막 눈에서 막 빛이 나고 희망이 보이고 막 진짜 내가 감동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막 기뻐하면 아니야 나는 계속 해야 돼 이걸 해야만 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아버님이 기부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자식들한테 사랑을 많이 안 줘.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속으로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춘아 선생님의 아버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소 생활 속에서 평생에 걸쳐서 사랑을 주시고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제시한 길을 선생님이 잘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아버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그 유지를 또 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발달 과정에서요 동일화 작업을 해나가요.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도 하고 엄마가 신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을 때는 아빠가 이제 여보 나 오늘 10,000원만 줘 하듯이 여보 나 아이스크림 하나 줘 이러기도 하고 애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투 같은 것들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 김지민 씨랑 이제 준호 씨가 사귀기 전에 되게 존경하는 선배였거든요. 그리고 또 김준호 씨가 워낙 이제 개그맨 후배들 사이에서도 너무 잘하는 네. 맞아. 그 사람들한테도 잘하는데 연기랑 꽁트는 저희가 너무 웃기죠. 꽁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꽁트의 신이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무명이 길어가지고 저희 밥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너네들도 언젠가 꼭 나를 뛰어넘어라 라는 얘기를 너무 뛰어넘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호 선배가 딱 한 번 카운터 앞에서 야 박나래 너가 한번 사. 너 돈 이제 잘 버니까. 근데 그 얘기가 뭔가 선배님이 한 10년 전에 얘기해줬던 거에 내가 좀 맞춰져 가고 있나? 좋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얻어먹어요. 김준호 씨가 저한테.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만 그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네. 하는 동일시 과정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독립을 해나가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동일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시라는 이런 방어 기제는 양날의 검처럼 양날의 칼처럼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걸 좀 고려하고 지내는 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에 선생님이. 그래서 그쵸. 미안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 살았어요. 네, 지금까지 뭐. 네. 심지어는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아,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응? 너 사는 거 보면은 숨이 막히다 그래요. 답답하다 그러는. 근데 네. 저희 아버지께서 맨날 그랬거든. 야,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피아노 배워라. 맨날 그러죠. 저한테 주문하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아버지 그거는 어려운데요 하면서도 따랐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그 작성하신 문장 완성 검사 중에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아버지께서 피아노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안 배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아노 배우셨죠, 선생님?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 딱 네. 돌아가시고 지금 5년 됐잖아요. 네네. 5년 전부터 배웠어요. 네. 지금은 뭐 소녀의 기도 뭐 이런 거 이제 명곡들 클래식 네네. 그거 네.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의 마음 안에 아버지가 조금 더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더 잘해드렸을 텐데 하는 이제 근원적인 미안함인 거죠, 자식으로서. 그래서 더 어떨 때는 더 보고 싶고 더 그립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저도 그런 요즘 마음이 네. 요즘 많이 듭니다. 근데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발 물러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부모도 없고 또 완벽한 자식도 없고 선생님의 인생에서 선생님의 아버님은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셨고 네, 네. 선생님을 사랑하셨고 또 선생님은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고 부모님께 잘하셨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걸로 네. 네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의 아버님 굉장히 하늘에서 네. 편안하실 거고요. 네, 대견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선생님, 박가 선생님이 그 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부부의 관계와 부모 자식 네네. 관계는 다르니까요. 그래도 선생님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살아계셨더라면 저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라는 게 지금은 거의 100분의 100이시잖아요. 이걸 조금 줄이시고 그 자리로 예. 박가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그렇게 되지 네. 않을까요? 네네. 앞으로 남편의 소중함을 별로 못 느꼈어요. 아버지 계실 때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별로 뭐 했는데 이번에 2달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그래 이제는 둘밖에 없네 뭐 이런 생각 이걸 좀 새롭게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네. 아까 왜 박가 선생님의 말씀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말을 잘 안 해요. 네, 그래도 오늘 저희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남편분과 아버지 얘기 좀 더 많이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남편이 그래도 필요하네 막. 그래도 은영 매직 드려야죠. 네. 네. 아버지 이젠
걱정 마세요. 입니다. 우리 수미 씨. 와. 네. 와, 이거, 어머나. 네. 야, 진짜. 오 박사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너무나 기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야, 누가 봐도 모녀다. 늘 같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둘이 함께였는데 커튼이 하나 쳐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나와의 대화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폰 배경도 이제 바뀌더라고요. 남친으로 나의 모든 자리가 좀 뺏긴 거. 저는 1번, 0번이 엄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짠지 가끔 가다가 확인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나이에 심한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심합니다. 이렇게 딸의 건강한 독립을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나한테 그런 마음이 왜 들까? 예전에 뭐 이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가족밖에 없는 것 가족. 같아요. 네. 혜정 씨한테 있어서 딸 규원이는 얘가 없었으면 내가 안 좋은 생각도 했었겠다.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가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